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남병 도여정입니다. 자유공화당 하다가 우리공화당 하니까 또 마음이 그런데 편안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은 이렇게 질병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제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건강함이 얼마나 큰 경제적인 포지티브 효과를 가져오는지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이 불건강이 얼마나 큰 사회의 악이며 그것이 사회, 경제, 사회, 심리, 문화 모든 면에서 그 삶의 전부를 다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 알겠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은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마지막에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한 것을 너무 이 문재인 정권이 가볍게 봤다. 그거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의 권리, 인간이 건강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이들은 너무나 가볍게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원칙을 무시했고 그 원칙을 무시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 글로벌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세컨더리 이코노미 이펙트로 이제 경제 어쩌면 대공황이 와서 세계가 다시 파국으로 접어드는 그래서 그 경제의 그 네거티브 파국으로 또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경제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다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우리 세계의 경제는 결국은 미국의 그런 상황들에 모두가 다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계가 환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사망자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미국 지금 경제가 은행, 마트, 아주 필요한 병원, 약국 이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지금 LA에 있는 동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8시부터 1시간 반, 2시간을 서야 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하루 종일 가게 문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그런 공간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듯 그리고 집안에서 밖으로 외출하려고 하면 그 공포심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안전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정권 대한민국 내의 국내 정세는 참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암울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우리가 그만큼 외쳐왔던 것을 우리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가 뒤집어 보겠다고 열심히 저 또한 아침부터 새벽부터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냉소적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여기에서 정말로 전략을 잘 짜야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무겁고 사실 몸도 무겁고 또 걱정도 많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또
이 순간부터도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뛸 거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보건정책 전문가로서 다시 얘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정부는 원칙을 무시하는 허황된, 그냥 구름 위에 뜬 그런 말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딱 22일 오늘 정세균 이분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유럽과 미국이 발생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53,578명 영시 기준으로, 그리고 4,825명으로 이제 중국을 사망자가 초과한 지 벌써 한참 됐어요. 그리고 미국도 거의 뭐 26,888명이고 사망자가 이제 348명이에요. 스페인은 1,381명이고, 이렇게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이란, 프랑스까지 전 유럽과 이 미국에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고, 영국도 5,000명을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전체적인 늘어나는 이렇게 패턴은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패턴이 줄어들었다는 것 뿐이지, 아직도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과 늘어나고 있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뭐 이렇게 아주 호전적인, 긍정적인 걸로 보면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보건 전문가들은 유럽발 모든 사람들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은 거에 대한 파국으로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정말로 초토화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탈리아나 다른 외국, 미국이나 이런 유럽발 또는 외국발 사람을 들어오는 그런 입국 금지나 제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오늘 정세균 이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염병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전염병 사태에 정치적인 이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민주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염병, 이건 팬데믹이고 글로벌한 범세계적인 유행을 하는 목숨을 그냥 며칠 만에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예요. 지금 대구에서 17세 소년이 죽었는데 정부는 그 영남대 병원장하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장 맞짱 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걸로 결론을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압박을 넣는 거라는 게 삼뚝둥도 다 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결과를 아닌 걸로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부가. 어쨌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정치 이념적인 이런 아주 그냥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단어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팩트이고, 이거를 막는 방법은 원칙, 뭐냐면 감염원 분리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거기에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자유주의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정책이 필요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책에 마지막에 정책을 편다면 환자 분리부터 하는 거예요. 감염원 분리. 왜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정부는 끝까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굉장히 관대하고 멍청하다고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국민 여러분, 이런 정부의 행태에 속지 말아주세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내 목숨이 바이러스에 쓰러져 가는데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더 바이러스를 수입하고 있다면 그거 용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정부가 잘못해서 있어요.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정책을 제대로 뭐라고 했냐면요. 그 감염 분리 원칙,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정책을 쓰냐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지금 정책을 펴잖아요. 이거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사람들이 이 전염병 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대책은 전염원, 감염원을 분리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고 제2차적, 3차적인 사회적, 그러니까 그 다음에나 써먹을 수밖에 없는 예방에도 축에도 안 들어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안 지키고 집회를 한다던가 뭐 종교적인 집회를 한다던가 모임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처벌하겠다고 겁박을 주고 있어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그것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장소에서 내가요, 저 지방 가서 마스크를 사려고 그러면 못 사요. 서울에서만 사야 돼요. 왜? 내가 거주지가 서울이라서 딴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도 중구난방이에요. 지 맘대로 팔아요. 그거에 맞춰서 약국에 가서 문을 열 때까지. 그리고 잘못해서 줄을 내가 번호표를 뒤에서 받았으면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도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에요. 막 포장지가 뜯어져 있고 아무렇게나 2개씩 이렇게 비닐에 떼랑떼랑 넣어가지고 줘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 토지 공개념화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어요. 아직 법제화되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말을 떠벌리고 있어요.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법의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이념적인 일이에요. 자, 사람의 생명은 이념이 아닙니다.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 국민의 사람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어떤 누구의 생명이 고귀하고 누구의 생명이 고귀하지 않다고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 인권을 가장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빼고 어느 소수 특정한 집단만이 그 권리를 누릴, 그 권리가 뭐예요? 권력이에요. 그 인권을 어느 특정한 그룹만이 가지는 것이 그게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을 장기 또는 무소불위로 가는 것이 독재예요.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현 집권당과 제1거대야당이 어떻게 해요? 개헌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요? 아주 간교한 방법.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개헌 발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각제로 가는 거고 낮은 연방제로 가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서 자유자를 빼는 것이 목표예요. 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3년 동안 헌법을 개헌하지 않았어요. 산업화,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다문화 사회이고 다양한 그런 전문적인 사회에서 이런 복잡한 사회가 됐음에도 유신헌법 개헌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법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사회에 맞는 헌법을 고쳐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을 내놓으면서 그게 뒤에는 촛불민중민주주의, 촛불혁명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집권당하고 미래통합당 거대 야당이 22명과 미래한국당 1명, 23명이라는 우리가 믿는 보수라는 사람들이 중도를 포방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자면 중도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어떻게? 뿔구죽죽한
이상한 반좌파를 보수 우파로 포장하기 위한 언어적인 술수에 불과하다. 이거를 아셔야 해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알지 못하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 총선에서 그거를 국민들이 알고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정말로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우리 나가서 뛰고 있는 우리 공화당 예비후보 주자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알바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목숨 걸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들이 알아주는, 우리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또 우리는 있어요. 그들도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고 이놈의 개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멍청하게 속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가 주자다. 내가 이 헌법을 수호할 수호신이라고 스스로에게 아침마다 다짐을 하시고 이 선거 기간만이라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한 사람 앞에라도 알리려고 서로 힘을 합쳐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헌법 수호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님도 구출할 수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참 며칠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이거보다 더 힘들었어도 우리는 꿋꿋하게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확신을 서로 또 주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느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의 이념은 그게 한번 어느 순간에 형성이 되면 참 바꿔지기가 힘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 있는 동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이념적으로 우리는 결국은 똘똘 뭉친 하나의 엑기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거를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면 그래, 너네는 통합도 안 하고 여기 나와서 뭐 하고 있니? 너희야말로 분열 세력이구나. 지금 뭘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너가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 뭐 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려야 해요. 그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의 실체를 우리가 알려야 하고 우리의 실체는 미래통합당이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확실하게 알림으로써 우리의 실체는 더 결국 알려질 수 있을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거 그리고 인과의 법칙이 반드시 있다는 거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오늘도 힘든 일도 있었고 최근에 요즘 많이 힘든 일도 있는데 항상 저는 긍정의 힘으로 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자유와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정권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내 목숨, 내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나의 행복 추구할 재산과 행복 추구권을 내가 지켜야 해요. 어떻게 해요? 예방수칙부터 그리고 총선에 이기는 전략까지 우리는 1인 면역을 하셔야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총선에서 내가 한 표라도 더 찍게 사람들한테 만들까 그 일을 지금 앞으로
한 30일 안에 20 며칠 동안 하셔야 돼요. 3주 동안은 죽기 살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예방수칙을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예방수칙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4일 동안은 목에서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컨택을 한 사람도 이렇게 약간 목이 따끔따끔하거나 목이 마른 기침이 약간 나오고 열감이 몸에서, 내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열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다 하면은, 아, 내가 컨택했을 확률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환자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지면은 환자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건 뭐냐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근데 이제 이렇게 내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은요, 보통 이제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는데, 그 면역 체계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이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 특히 젊거나 아주 그 강체질인 사람한테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은 면역 체계의 한 물질인데요. 면역 분비 물질인데, 이게 너무나 오버해서 액션을 하면, 그 오버 액션, 그러니까 오버하게, 너무 과하게 이물질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물질에 반응하는 그 면역 체계 자체가 내 몸을 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토카인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러면 평소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이제 식사를 잘 하셔야 하고, 남들이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게 진리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타민 C, 바이타민, 종합 비타민 이런 거 드시라고 하는데, 바이타민 D가 이번 이런 바이러스 면역력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타민 C, D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4일 동안 이렇게 내 몸에 들어와서 목에 머무를 때 그런 바이타민이나 이런 면역력이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날씨가 풀렸다고 방심할 때는 아닙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 마스크를 꼈다가 이 날씨가 풀리고 야외에 나가니까 상쾌하니까 마스크를 많이 벗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마스크는 항상 착용을 하시되, 예. 그리고 그 마스크를 끼다 보면 면 마스크를 요즘에는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약간 습기가 차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습기가 찰 때 이 습기가 찬 거하고 밖에 온도가 높으면 바이러스 아닌 박테리아가 이렇게 거기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박테리아로 인한 염증이나 세컨더리 폐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이나 이렇게 많이 습기가 차는 그런 마스크는 빨거나 드라이를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 가지 해도 될까요? 윤 기자님? 예. 지역도 말씀도 좀 해주세요. 저는 복수 복수 지원자가 있는 강남병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했고요.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공천위원 분들께 제가 12월 23일 선거 예비후보 등록하고 사무실 개소를 제가 최혜림 후보보다 하루 늦게 해서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제일 빨리 했어요.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남고 싶습니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상관없이 그냥 어디서 뛰는 거는 뛰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또 지역구뿐만 아니고 비례대표나 이런 전국구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를 안 올리고 그랬더니 제가 막 활동을 안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도 열심히 좀 구독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덕분에 10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유튜브도 제가 열심히 하면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건강 챙겨가면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서 좋은 결과로 동지님들께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후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목표를 꼭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벌써? 네, 네, 이거 언제 또 뵐 수 있죠? 자주 찾아와 주시면 불러주시면 인사드릴게요.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